병원 복도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한무철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자야,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간 공여자가 나타났다면서요? 이미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한무철은 이미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 공여자가 나야. 이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대식이한테 간을 줄 거야. 안 돼요. 이미자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당신도 죽을 수 있다고요. 미자야, 대식이가 죽어가고 있어. 24시간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어. 그래도 안 돼요. 당신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이미자가 울부짖었습니다. 한무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다고. 싫어요, 정말 싫어요. 무서워요. 이미자는 한무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벌어지는 절망적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올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대운을 잡아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간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김대식의 가족들은 한순간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그 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무철은 의료진과의 비밀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무철 씨,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간 기능이 매우 양호합니다. 간의 크기도 적절하고 혈관 구조도 이식에 문제없는 상태입니다. 한무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김대식을 정말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 이식은 공여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필름을 들어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술 중 출혈, 감염, 담관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회복 과정에서도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한무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각오는 이미 했어요. 가족분들께는 알리셨습니까? 이런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한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김대식은 그는 제 친구거든요. 아니, 제가 망쳐버린 우정을 되찾고 싶어요. 한무철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김대식에게 했던 온갖 못된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월세를 올리고 대리운전을 시키고 복권까지 빼앗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가슴 깊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의사는 한무철의 절절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술 전까지는 반드시 가족분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대식의 상태가 어떤가요? 간성혼수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각종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못하면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무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요. 제 탐욕 때문에, 제 오만함 때문에.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 수술 준비에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전에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무철은 천천히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해주세요. 복도로 나온 한무철은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자가 얼마나 놀랄지, 얼마나 반대할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식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로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무철이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이미자를 불렀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미자야,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간 공여자가 나타났다면서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미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한무철은 이미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 공여자가 나야. 이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김대식에게 간을 줄 거야. 의사가 적합하다고 했어. 안 돼요. 이미자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당신도 죽을 수 있다고요.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 가족들이 놀라서 돌아보았지만 이미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무철의 팔을 붙잡고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김대식 때문에 당신이 죽으면 어떡해요? 태아와 서우는 어떻게 하고요? 미자야, 진정해. 나도 살고 김대식도 사는 방법이야. 무슨 소리예요? 이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술이 실패하면 어떡해요? 합병증이 생기면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무철은 이미자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 말 좀 들어봐. 김대식이 죽어가고 있어. 24시간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어. 그래도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미자는 한무철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뇌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공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 미자야. 한무철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내가 김대식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아? 월세를 올리고 깔보고 괴롭혔어. 그 친구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 때도 나는. 한무철의 목이 메었습니다. 내 탐욕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됐어.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해. 그럼 저는 어떡해요? 이미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나 안 죽어. 꼭 살아서 돌아올 거야. 한무철이 이미자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믿어줘, 미자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일로 내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미자는 한무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싫어요, 정말 싫어요. 무서워요. 한무철은 떨리는 손으로 이미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무철의 수술 결정 소식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자 병원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태아와 한서우는 복잡한 심경에 빠져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요? 한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자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려도 소용없어.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해. 한태아는 주먹을 꽉 쥐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이미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한서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아저씨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저희도 봤어요. 그렇다고 목숨을 걸어야 해요? 한태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번 일로 진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돈에만 집착하시면서 친구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서우도 동조했습니다. 석진 오빠도 대식 아저씨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 가족과 대식 아저씨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미자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너희들까지 그런 소리를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 아버지를 믿어요. 한태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 분이에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결정을 번복하실 것 같아요? 한서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성격 아시잖아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이미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정말 무서워. 당신 아버지 잃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잃지 않을 거예요. 한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꼭 돌아오실 거고 대식 아저씨도 살아나실 거예요. 한서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한태아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결정을 지지해 주세요. 아버지도 무서우실 거예요.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자는 자녀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아버지 믿을게. 하지만 정말 무사히 돌아와야 해. 한서우가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중환자실에서 김대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해숙과 자녀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간성 혼수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석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공여자는 무철 아저씨라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 거죠? 의학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두 분 모두 수술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미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철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버지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요? 이해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한무철에 대해 품었던 원망과 현재의 고마움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엄마, 지금까지 무철 아저씨를 미워했지만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해요. 김석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이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철 씨도 위험하잖아. 괜찮을까? 김미진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무철 아저씨가 꼭 성공시켜주세요.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이해숙은 서명을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한무철 씨 가족들도 동의한 거죠? 네, 방금 전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김석진이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각각 6에서 8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먼저 공여자 수술을 시작하고 동시에 환자분 수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해숙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한무철 씨 가족분들께 인사드려야겠어. 이런 고마운 일을. 엄마, 나중에 해요. 김미진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지금은 수술이 먼저예요. 그래도 한 말씀은 드려야지. 이해숙이 고집했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는 건데. 김석진이 어머니를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간단히만 인사하고 와요. 무철 아저씨도 수술 준비하셔야 하니까. 이해숙은 복도를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 한무철에 대해 품었던 모든 악감정을 내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구해주는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야 했습니다. 수술 30분 전 한무철은 조용히 중환자실에 들어가 의식을 잃은 김대식의 병상 옆에 섰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친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대식아. 한무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왔다. 김대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부어있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한무철은 의자를 끌어다 놓고 김대식 옆에 앉았습니다. 야, 김대식. 내 목소리 들려? 곧 수술 들어간다. 병실은 조용했고 생명유지 장치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한무철은 김대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대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무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올린 것, 대리운전 시킨 것, 복권 빼앗으려 한 것. 그 모든 게 내 탐욕 때문이었어. 친구인 네가 무릎 꿇고 빌 때도 나는 돈만 생각했어. 한무철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남의 건물에서 장사나 하는 주제에 그런 말까지 했지. 정말 나쁜 놈이었어, 나는. 김대식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무철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야. 진짜 친구가 뭔지 이제 알겠어.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나? 삼총사라고 했잖아.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깨뜨렸어. 한무철은 김대식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수술로 내가 진짜 너한테 사과하는 거야. 내 간을 줄 테니까 너는 꼭 일어나야 해. 간호사가 들어와서 수술 시간이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한무철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대식아, 나 죽지 않을 거야. 너도 죽으면 안 돼. 우리 둘 다 살아서 다시 진짜 친구가 되자. 한무철이 김대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많고 사과할 것도 많아. 그러니까 꼭 깨어나야 해. 한무철은 마지막으로 김대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의료진이 그를 수술실로 안내했습니다. 한무철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실에서 이미자와 이해숙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의 갈등과 오해가 서려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미자 씨. 이해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철 씨가 정말 고마운 결정을 해주셨어요. 이미자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이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고맙긴요.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이해숙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무철 씨에 대해 너무 원망만 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런 일을. 이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무철 씨가 이렇게 용기 있는 분인 줄. 이미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남편이 대식 씨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런 결정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해숙이 이미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이미자는 이해숙의 손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혜숙 씨도 많이 힘드셨죠? 대식 씨 병간호하시느라. 힘들긴요. 이해숙이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미안해요. 그동안 이미자 씨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서로 힘들었던 거죠, 뭐. 이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남편 때문에 혜숙 씨 가정도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이해숙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살아나면 정말 잘해드릴 거예요. 우리 남편도 살아서 돌아와야 하는데. 이미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올 거예요. 이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철 씨는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꼭 일어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이미자 씨, 이번 일이 끝나면. 이해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요. 자식들도 사귀는데 우리가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요. 너무 지쳤어요. 저도 그래요. 이해숙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찾아온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한태아와 김아진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리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한태아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예전 아버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김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기억을 잃으셨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셨잖아요. 그래.
예전엔 정말 돈밖에 모르셨는데. 한태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보면서 나도 많이 반성하게 돼. 나도 돈만 쫓아다녔거든. 태아도 많이 변했어요. 김아진이 한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진짜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택배 일 같은 건 절대 안 했을 텐데요. 한태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러웠어. 아버지가 기억을 잃고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는 백수로 놀고만 있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변한 게 다행이에요. 김아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아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진아, 할 말이 있어. 김아진이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한태아가 꽉 잡았습니다. 뭐예요? 나. 아진이 너를 좋아해. 한태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사랑해. 김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태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귀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아진이가 화내면 마음이 아프고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김아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태아,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수술 중인데. 그래서 더 말하고 싶었어. 한태아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 중요한 건 미루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솔직해지고 싶었어. 김아진은 한태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태아한테 조금씩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 한태아가 김아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들이 먼저야. 하지만 내 마음은 진짜야. 김아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꼭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꼭 살아날 거야. 한태아가 김아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진이 아버지도 다 괜찮아질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아버지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수술 8시간째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무철의 간 절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예상보다 회복이 더뎠습니다. 한무철 씨 혈압이 좀 불안정합니다. 간호사가 담당이에게 보고했습니다. 담당이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출혈은 없나? 수술 부위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맥박이 불규칙해요. 24시간 집중관리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담당이가 지시했습니다. 혈압약 투여량을 조절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세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의료진의 긴급한 움직임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미자가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 상태가 어떤가요?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셨는데.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약간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요. 합병증이요? 이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태아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는 강하시잖아요. 의료진 중 한 명이 가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환자분은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다음 24시간이 중요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는 거죠? 한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 수술 후에는 항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미자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왜 괜찮다고 했어? 엄마, 아직 포기할 때 아니에요. 한태아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다른 쪽에서는 김대식의 수술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두 환자를 동시에 관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김대식 씨 수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예숙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행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예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한무철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한무철 씨는 괜찮으시나요? 지금 집중 관리 중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 복도는 두 가족의 걱정과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무철과 김대식 모두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김대식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천장에 형광등이 들어왔고 주변의 의료기기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대식아, 깨어났니? 이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식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숙이 물을 적신 솜으로 그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물. 김대식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의사 선생님 부를게. 이해숙이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담당의가 와서 김대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 살았구나. 김대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해숙이 눈물을 흘리며 김대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웠어. 깨어나지 않을까봐. 김대식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간, 수술, 공여자는 한무철 씨가 해주셨어. 이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김대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무철이가? 그래. 자기 간을 당신한테 줬어. 이해숙이 울먹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야. 김대식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무철이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철이는 괜찮나? 이해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셔. 회복이 좀 더뎌. 김대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 때문에 무철이가. 그런 말 하지 마. 이해숙이 김대식을 달랬습니다. 한무철 씨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야. 김대식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날 위해서. 몇 시간 후 김대식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료진은 한무철과의 짧은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김대식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무철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대식은 친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철아. 김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무철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김대식은 한무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정말 고마워. 김대식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꼭 일어나야 해. 우리 다시 진짜 친구가 되자. 한무철의 손가락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마치 김대식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 면회실에서 최규태는 황금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옥은 배가 많이 부른 상태로 힘들게 면회를 왔습니다. 오빠 소식 들었어? 황금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규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태가 어제 얘기해줬어. 무철이가 대식이한테 간을 줬다고. 정말 놀라운 일이야. 황금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두 분이 그렇게까지. 최규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면서 친구들은 생사를 오가고. 정말 부끄러워. 오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잖아. 뉘우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최규태가 자책했습니다. 무철이는 목숨을 걸고 대식이를 살렸는데 나는 친구들한테 뭘 해줬어? 황금옥이 최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럼 이제라도 달라져. 출소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 시작해. 출소해도 무철이가 날 용서해줄까? 최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친구 건물을 빼앗고 돈을 훔쳤는데 무철 오빠는 분명 용서해 주실 거야. 황금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대식 오빠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걸 보면 오빠도 용서해 주실 거야. 최규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 명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 황금옥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면 돼. 최규태가 황금옥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언제 태어나? 다음 달이야.
오빠가 출소할 때까지는 내가 잘 키워놓을게. 미안해, 금호가. 최규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한테도 고생만 시키고. 그런 말 하지 마. 황금옥이 최규태를 달랬습니다. 우리 아이 아버지가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 최규태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소하면 제일 먼저 무철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할 거야. 그리고 대식이한테도. 그래, 그렇게 해. 황금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친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최규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됐어. 무철이 같은 친구를 내가 배신했다니.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최규태는 황금옥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무철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내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고 전해줘. 한무철이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긴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이미자는 한무철의 침대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한무철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요? 이미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화났지? 내가 무모한 짓 했다고. 이미자는 한무철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새롭게? 네. 이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한무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속죄야. 대식이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거든.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미자가 한무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당신 덕분에 김대식 씨가 살았어요. 대식이는 어떻게 됐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제도 당신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무철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미자는 한무철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을 오해했어요. 무슨 오해? 당신이 돈만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한무철이 이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야, 나도 미안해. 그동안 정말 돈에만 미쳐 있었어.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했지. 이제는 달라지실 거죠? 물론이야. 한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최우선이야. 돈은 그 다음이고. 이미자가 한무철에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당신이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잃는 건 아닌가 해서. 다시는 그런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한무철이 이미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대식 씨 가족과도 잘 지내요. 이미자가 제안했습니다. 이예숙 씨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지. 한무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풀렸네. 이미자는 한무철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 미자야. 한무철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너 같은 아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병원 정원에서 한서우와 김석진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가 모두 회복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한서우가 김석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무사하셔서. 김석진이 한서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다니.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한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마찬가지였어. 김석진이 한서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시련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우야, 할 말이 있어. 김석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예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김석진이 한서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너도 내게는 그만큼 소중해. 한서우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 결혼하자 서우야. 김석진이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 한서우가 깜짝 놀라서 김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지. 한서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아직 괜찮아질 거야. 김석진이 한서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번 일로 두 분 다 많이 달라지셨어. 서로 화해하시기도 했고.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르지 않아. 김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2년 넘게 사귀었잖아. 그리고 이번 일로 확신이 생겼어.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한서우가 김석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오빠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김석진이 한서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니,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우리 아버지들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야. 한서우가 고개를 들어 김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결혼해도 돼요? 당연하지. 김석진이 한서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말씀드리자. 네. 한서우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미래에 대한 희망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련을 함께 겪으며 더욱 깊어진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완전히 회복된 한무철과 김대식은 대운빌딩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식아. 한무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철아. 김대식도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워. 김대식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무철아. 고맙긴. 한무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더 많아. 김대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철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야, 울지 마. 한무철도 목이 메었습니다. 남자가 길에서 우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김대식이 한무철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한무철이 김대식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친구끼리 무슨 무릎이야. 하지만 생명의 은인인데. 생명의 은인은 무슨. 한무철이 김대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죗값을 치른 거야. 김대식이 한무철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한무철도 김대식을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친구하자.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식아, 규태는 언제 나와? 다음 달쯤 된다고 하더라. 김대식이 대답했습니다. 금옥이가 아기 낳고 기다리고 있어. 그 친구도 많이 반성했을 거야. 한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야. 정말? 김대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태가 한 짓이 얼마나 심했는데. 그래도 친구잖아. 한무철이 대운빌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오겠지. 김대식도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빌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달라질 거야. 한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물보다 우정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무철아, 정말 고마워. 김대식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런 말 하지 마. 한무철이 김대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대운치킨 간판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 간판 아래에서 벌어졌던 모든 갈등과 오해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치킨집 장사 잘 되고 있어? 응, 요즘 손님이 많이 와. 김대식이 밝게 웃었습니다. 네 덕분에 살았으니까 더 열심히 할 거야. 좋은 일이지. 한무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 갈게. 언제든 와. 맛있는 치킨 해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